우크라이나 군대가 점령된 크림과 우크라이나 본토 사이의 모든 육상 물류를 완전히 화력 통제하에 두자 크림에서는 노골적인 공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거의 4시간 동안 줄을 섰어요. 주유소까지 약 500m만 더 가면 주유할 수 있었는데 그만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어차피 못 간다면 크린이 무슨 소용이죠? 저는 떠날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다리가 폭파되지 않길 바랍니다. 육로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우리 쪽에서는 휘발유가 완전히 풍기현상이 되고 있어요. 크림반도의 연료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크림반도의 대파리들은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그래요. 정말 완전히요. 지금 크림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우 슬프고 불쾌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는 그냥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업가 기질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냥 다리 근처, 팹르크 다리 근처에서 휘발유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300, 350까지 올라가 있어요. 미터당 루블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들 정말 미쳤나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과 불행으로 돈 벌고 있잖아요. 크림반도의 상점 진열대에서 소금, 설탕, 일부 곡물과 밀가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 휘발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러시아인들은 기차역을 몰려가서 어떻게든 크림반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객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된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여러 다리를 현재 봉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반도로 향하는 주요 물류 경로를 파괴하고 적의 추가 진격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인 것 같아요.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전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의 공세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방위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다리들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후 러시아 점령군이 여러 개의 부교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해 줄 뿐이며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알려진 지점에 있는 부교들을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물류가 파괴된 이후 오늘날 크림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결과 소금, 설탕, 일부 곡물과 밀가루가 상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육로로 반입하는 공급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로 제품을 배송할 때 배송비에 높은 개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에는 상품이 있지만 그 가격은 러시아 연방 내보다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그곳의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이제는 모스크바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휘발유 판매업자들에게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할 정도입니다. 휘발유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격은 적정하게 보여주라는 식이죠. 이 모든 상황은 다시 말해 공급에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한 육상 통로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의 완전한 사격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점령된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여러 다리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반도 내 물류 경로를 파괴하고 점령군의 추가 진격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연구소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헤르손 지역 점령군 수장 블라디미르 살도는 이미 6월 11일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된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여러 다리에 실제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격은 점령된 프레오브라젠카와 미르노의 근처의 부크림 운하다리, 페레코프 아르츠크 도로교, 그리고 스타브키의 도로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다리들은 부크림 운하를 지나며 M17 아름스멜 로리시키 도로를 따라 이어집니다. 즉,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을 연결하는 물류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소에서는 6월 11일에 우크라이나군이 단순히 물류만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연료와 탄약을 운반하던 러시아 군용 트럭 약 50배를 파손하거나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인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연구소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러시아군이 물류를 아르메스크 경로 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밤에서 8일 그리고 9일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챈가르 다리가 손상되었고 점령 당국은 이 다리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전의 공격들로 인해 러시아군은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 대신 크림에서 오는 경로를 이용해 굴라이폴 방향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된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물류 경로를 대상으로 중거리 타격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점령된 크림으로 안전하게 보급로를 이용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은 전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러시아의 공세 준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챈가르 다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교각 수준까지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그 다리를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철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연방의 육상 물류가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라고 부르는 도로를 통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디 마자르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거나 원한다면 봉쇄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작전 덕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시작해 러시아 본토, 그리고 점령된 마리우폴, 멜리토폴, 크림반도를 잇는 도로의 교통량이 거의 3분의 2, 정확히 계산하면 71%나 줄었습니다. 마데르는 다음 달 안에 우크라이나가 이 도로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육상 통로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다리들을 심각하게 파괴한 후 러시아 점령군은 그 옆에 임시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이 상황은 헤르손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2022년에 다리들이 파괴됐을 때도 러시아군이 임시 교량을 만들려고 했고 그 교량들도 공격을 받았으며 결국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만든 부교는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부교는 명백히 이동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그 순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차량 행렬을 훨씬 쉽게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실제로는 이게 딱 명확하게 그려진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장비들이 부교로 진입하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드론은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크렘린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당황하며 화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전선 실패소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침략자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는 실패와 다름없습니다. 초래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보복 조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수공장, 석유산업, 크림반도의 점령군을 공격한 것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러한 시설들이 매우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정유공장이 파괴됐다고 해도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다음 과제인데, 그들에게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해서 그들이 우리 민간 시설을 공격할 의욕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경제 분야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의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즉, 그가 사회 분열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미 사회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들어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결국 전쟁이 우리에게까지 닿았구나.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푸틴이 이미 500건이나 비무장화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무기들이 등장하고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올렉세이 퍼치이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은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